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플래닛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안호준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좀 추상적인 개념에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브랜드와 메타버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접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 간에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은 제일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추상적인 개념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비즈니스와 접목을 시킬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전체적인 배경, 현황, 그리고 변화, 적용된 사례들, 그리고 미래에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붙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메타버스, New Era is coming. 새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개념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인터넷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사 결정권자 분들이 메타버스를 도입을 해봐 라고 실무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인터넷에 이런 개념을 좀 덧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인터넷을 도입해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인터넷을 도입해봐가 아니고 홈페이지를 구축해봐, 혹은 모바일 앱을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된 것들을 가지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큰 개념적인 것을 구축을 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이 공간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상의 공간에서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행위와 활동,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와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 전체 코끼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 서비스에서 바라보는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피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메타버스,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바라보는 메타버스, 마인크래프트에서 바라보는 메타버스, 게더타운, 싸이월드, 이프랜드,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바라보는 이런 작은 시선의 메타버스를 보고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전체적인 그림이나 본질적인 것들, 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메타버스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메타버스를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할지, 이런 것들만 지금 실무단에서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리더들, 이런 기업의 CEO들이 바라보는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2D 페이지를 3D로 옮기는 그런 작은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을 대체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소통이 바뀌게 되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서 큰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발전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오프라인 컨택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다양한 행위들을 만남과 대면 중심으로 하고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인터넷 혁명,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나서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C에서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온라인 시대에서 우리는 엔데믹,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다양한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분양 시장뿐만 아니라 전시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반 커머스, 브랜드,
기업의 모든 이런 관계자분들도 뭐 메타버스가 우리 회사의 뭐 다음 가는 새로운 기술이다 하고 이제 발표도 하고 하시고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고 있어요. 기사를 찾아가서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 워킹하고 있는 사이트도 많이 없거니와, 그리고 여기서 소비자가 무엇을 하게 될까? 어떤 가치를 얻을까? 기업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기존에 아바타 중심의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었고, 게임 위주의 이런 서비스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장에 소개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올림플래닛이나 혹은 이제 스페이셜 같은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들은 공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있는 서비스를 살펴보면은 아바타, 게임, 그리고 공간 중심의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각각의 서비스에 뭐 장단점이 있지만 뭐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에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현장에서 산업에서 이런 고객들하고 그런 많은 기업, 브랜드와의 이런 미팅이 많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만들어서 이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의 매력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 브랜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 영상이나 이미지, 그리고 실감형 컨텐츠까지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있고요. 몰입감 높은 이런 그 공간을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브랜드와 기업들은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독립된 세계관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은 초기에는 아바타 중심의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본질적인 거는 소통이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이용을 하는 거는 아바타를 가지고 누군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초기에는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에 입점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좀 화제성, 이슈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접목되고 활용되는 시기가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방문자가 없습니다. 초기에 이제 홍보 마케팅을 위한 메타버스 채널 서비스는 이제 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기업 브랜드가 그럼 도대체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공간 안에서 비즈니스를 해야지 이 공간 안에서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화두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메타버스는 메가 트렌드로 진화하지 못하고 그냥 화제성이 그냥 좀 잠잠해지면서 3D TV나 이런 VR 같은 시장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희 기술회사 올림플래닛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 기술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업 브랜드들이 소비자와 소통을 하고 돈을 벌게 해줄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업 브랜드들은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럼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뭘 할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메시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업 브랜드의 독립된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발전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아바타 중심의 서비스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라는 것이 캐릭터 아바타뿐만 아니라 아까 뭐 그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최 대표님이 강연을 하셨지만 아바타는 다양성을 지니고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AI 휴먼, 디지털 휴먼 이런 식으로 더 발전을 해갖고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좀 고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아바타 중심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지금은 디지털 휴먼 중심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디지털 휴먼을 이용을 하지만 가상의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가상 인간이 지금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컨텐츠입니다.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서 인스타에다가 가상인간의 인스타를 만들어서 뭐 팔로워를 늘리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휴먼들이 활동하게 되는 공간 서비스가 이 큰 기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자산, 금융 같은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뭐 디지털 트윈, 3D 컨텐츠, 이런 다양한 기술과 산업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메타버스의 발전이 아바타에서 이제 그것보다 더 사람 같은 디지털 휴먼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휴먼이 활동하게 되는 공간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들은 메타버스 시대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업의 이런 본질적인 거를 바꾸고 기업이 뭐 발전해 나가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입니다. 다들 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셨을 건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줄 서지 않고 그냥 커피를 사는 용도로 활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기업이 갖는 가치는 훨씬 큽니다.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그 행동 습관을 저희가 DB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소비자들이 많이 오는지, 언제 사람이 붐비는지. 그거를 통해서 스타벅스는 알바들, 팔타임 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이제 영업 이익을 더 높이는 쪽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의 이런 좀 그 카드, 선불 카드를 이용을 해갖고 금융회사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보다도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스타벅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사례인데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시점에서 엔데믹,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매개체로 비즈니스를 만들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발전하는 시대로 좀 확장해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이런 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좀 키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가상 공간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활동을 구현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경험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져서 이 양자 간의 경험에 시너지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필수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은 메타버스는 두 가지. 인터넷의 다음 가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과 연계된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수렴을 하는 오픈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한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페토 공간 안에서 CU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막 들어오는데 그 공간에서 껌 하나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실과 연계되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융합을 위한 오픈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전략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뭐 공간이 주인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간이 우리가 있는 이런 공기처럼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공간이라고 하는 매개체는 메타버스를 구성을 하는데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와 유사한 또 다른 경험에 범용기술이라는 것들을 추가해갖고 우리가 하는 경제, 비즈니스, 어떤 다양한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용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국가 혹은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쇄술이나 증기기관, 그리고 컴퓨터, 전기, 인터넷 같은 것들이 이제 범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방식에서는 이런 범용기술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다양한 범용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딩 컴퓨팅, AI 휴먼 상담, 화상 채팅, 그리고 VR, AR, 그리고 블록체인, 뇌과학, 디지털 자산, AI, NFT 이런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개별의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상용화해서 시장에서 셀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공간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이런 기술들을 넣어갖고 기업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주면 돼요. 커머스를 넣어갖고 가상의 공간에서 커머스의 기능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공간을 매개체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적용된 사례를 한번 좀 봐볼까요? 지금 보시는 도시는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제 뭐 베타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좀 가상의 도시인데요. 이제 기업 미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어떤 거냐면은 내 도시를 만들고 싶다. 내 월드를 만들고 싶고 이 월드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는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커머스의 기능을 붙여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쇼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공간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용 사례를 보면은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예전에 이제 타입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라는 형태로 뭐 소비자들에게 보여줬다면은 지금은 모델하우스 자체를 아예 그냥 메타버스화해서 보여주는 형태, 혹은 이 공간 안에다가 AI 휴먼을 만들어갖고 AI 휴먼이 오프라인에 있는 그 도우미 같은 큐레이션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커머스에 확대 적용을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공간에서 들어와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막 호객 항의를 하는 것처럼 AI 휴먼이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어떤 스팟에 들어가면은 AI 휴먼이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뭔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형태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가 진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시장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25, 21라고 하는 얼마 전에 종영을 했던 그 TVN에서 하는 드라마죠. 이 드라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체험 공간을 만들어갖고 이 소비자들,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주인공들이 생활하고 거주하고 활동하는 이런 공간들을 경험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고편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 퀴즈도 보여주고 인물 관계도 컨텐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용도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주인공 희도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방을 그대로 구현을 해갖고 이 드라마 자체가 90년대 말에 레트로한 느낌이 좀 강조된 드라마인데요. 요즘에 MZ세대들이 그거를 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가상의 공간을 만든다는 건 장점은 시공간을 큐어한 경험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스토어라고 하면은 70년대 분위기의 스토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스토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픈하고 나서 142개국에서 한 10만여 명의 소비자들이 방문을 하면서 뭐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25, 21라고 하는 드라마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히트친 3대 히트친 드라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모션, 소통을 위한 것들로 활용을 하신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있죠. 마녀투라고 하는 드라마에 메타버스 시사회장을 한번 구축을 했었습니다. 메타버스 시사회장을 영화관처럼 그대로 구축을 해갖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카탈로그나 이런 영화의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텐츠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극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시사회장 같은 느낌으로 소비자들이 예고편을 보고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진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이미지, 영상,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기존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가상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 콘텐츠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비즈니스에 연결되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도쿄올림픽의 한국관 서비스입니다.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현지 도시에서 이런 좀 홍보관을 만들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홍보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해갖고 글로벌에 있는 유저들을 유입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다양한 올림픽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K컬처,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K팝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글로벌에 있는 유저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다양한 컨텐츠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현재 한창 진행을 하고 있죠. 세운지구에 있는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세운지구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도시개발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어떤 도시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만들어 갖고 브랜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갖고 그 오픈하는 사업지들을 이 공간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사업지가 지금 세운지구에서 이제 분양 사업을 하는 3개의 사업지가 이 공간에서 파생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 그냥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이트에 올려서 보내면은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보냈지가 아니고, 우리는 세운지구에 있는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세운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과정으로서 이러이러한 현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컨셉추얼한 것들을 이런 좀 공간을 매개체로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이제 비스포크 체험관을 좀 저희가 진행을 한번 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뭐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가전이나 뭐 가구 같은 것들이 예전엔 2D 페이지에서 뭐 색깔을 바꿔보고 정보를 제공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은 내가 이거를 사갖고 와서 집에다가 넣어보니까 우리 집 인테리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스펙에 따라서 가구를 넣어서 보고 싶은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런 공간 서비스를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뭐 아파트, 집에 이런 구조물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런 공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인테리어 컨셉을 바꿔가면서 가전제품을 거기다 배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판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AI 휴먼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넣어서 좀 큐레이션을 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이제 AI 휴먼이라고 하는 도우미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도우미가 하는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디벨롭이 되면은 AI 휴먼이 상담을 하겠죠.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KB뱅크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텔러들을 빼고 AI 휴먼을 키오스크 형태로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가상의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은행 업무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공간 안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대출 상담을 받다 어떤 특정 시그널이 돼서 사람이 개입해야 되면은 텔러들이 상담을 하는 형태, 그 상담은 화상의 형태가 되겠죠. 화상의 화면을 이 공간 안에 집어넣어서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쉐어하고 보여주면서 화상으로 상담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의 미래. 지금까지는 와우 팩터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진짜 우리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은, 아까 제가 버추얼 휴먼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아나운서
김주아 아나운서가 AI 휴먼입니다. 실제 김주아 아나운서가 아나운싱을 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를 쳐갖고 이 김주아 아나운서의 영상을 뽑아낸 거죠. AI 휴먼이 실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더 많이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이 예전에는 공간만 봤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휴먼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의 이런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휴먼들이 이 공간을 설명해주고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키오스크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런 서비스를 보게 되실 건데 이런 것들이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가상 공간에 대한 힘은 더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나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사례를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지금 강연을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 메타버스의 이런 공간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엘리펙스 서밋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건데 뭐 이런 공간을 이용을 해갖고 진짜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경험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 아이콘 같은 것들을 클릭을 하면서 정보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된다면은 기업 브랜드들 여러분들은 DB를 얻게 됩니다. DB.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는지, 20대가 뭐를 좋아하는지, 30대가 어떤 이미지를 많이 보고 어떤 영상을 보는지. 그러면 이것들을 상품에 녹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프로덕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커스텀 되는 프로덕트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런 DB들이 축적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자산. NFT나 뭐 이런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이런 좀 시각화된 컨텐츠들이 없는 디지털 자산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가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공간은 뭐 웹을 통해서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형태로 예전에 몇십억이 들여서 만든 VFX의 영역을 쉽게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영상인데요. 지금 크로마키로 된 공간에서 아나운서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사업지가 저희가 진행을 했던 베트남 사업 공간입니다. 베트남 프로젝트의 한 공간을 이 안에 집어넣어 갖고 이 공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러저 제임스라는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의 2D 인터넷 세상보다 3D 가상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잡이 생길 거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채널을 매개체로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이런 지원 정책들을 결정을 하는 도구로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 채널이 바뀌고 디바이스가 발전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새로운 경험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를 하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나비의 꿈, 호전몽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나였는지 내가 나비였는지 모를 정도로 가상 경험, 가상 현실, 가상 공간들은 우리의 실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오너분들 그리고 브랜드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 뒤에 있는 세션들도 계속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했고 어떻게 이제 메타버스 브랜드 세계관이 확립되어지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